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어령 마지막 인터뷰 2. 처음부터 내 목숨은 빌린 거였어요. 바깥에서 저 멀리서 36억 년의 시간이 쌓여온 거죠. 어원은 화석과 같아서 그 자신 고고학자처럼 어느라는 조각조각의 화석으로 거대한 공룡을 그린다고 했다. 모든 게 어린 시절 독서의 힘이었다고. 글도 그렇지만 평생 말을 하면서 살아오셨어요. 지성의 맡김이었고 재미까지 있는 이야기꾼으로 사랑받으셨습니다. 선생님의 뇌 구조가 궁금합니다. 질문이 어떤 방식으로 입력되고 흘러나오시는지요? 하하, 나는 좌뇌 우뇌를 다세요. 나의 최전선은 말이고 생의 의미야. 말이 나오면 언어의 전선이 형성되거든. 그 말에 관심을 갖고 검색을 하다 보면 수억 개의 정보 중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고를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존경하는 시인 이상은 좀 달랐어요. 이 사람은 수학적 언어를 썼어. 수학적 머리와 문학적 머리가 다 트였던 사람이야. 그래도 쫄지마. 이상은 일찍 죽었잖아. 신기합니다. 어떤 천재는 단명하고 어떤 천재는 장수하는 걸까요? 오래 살면 생각이 계속 달라져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다 일찍 죽었지. 이상도 랭보도 예수도 단명한 사람의 공통점은 번득인다는 것 둔한 게 없어요. 맨날로 소를 잡았지. 소를 잡으려면 도끼를 써야 하는데 이상은 날카로운 맨드롤로 단번에 그었어요. 반면 괴테는 80살까지 살았어요. 도끼날 같았지. 도끼로 우주를 찍어내린 사람이었어요. 행태학, 광산학까지 했잖아. 천재는 악마적 요소가 있어요. 파우스트를 봐요. 파우스트는 신학을 했던 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사색적인 그가 한계에 부딪혀 자살하려다 악마에게 영혼을 팔지만 결국 신은 그를 구원해요. 나는 30이 지나고 인생의 모델이 없었어요. 그때 잡은 게 괴테였어. 괴테는 바이마르의 재상을 지냈죠. 그런데 나도 문화부 장관을 했잖아. 바이마르 인구보다 한국 인구가 더 많으니 나는 괴테한테 쫄지 않아요. 선생이 한 말 쓴 걸 해오신 일은 그 영역이 너무 광대해서 입이 벌어질 때가 많습니다. 괴테도 유니버셜맨이었어요. 동과서를 알았고 성과 속을 알았고 파우스트에서는 인공지능인 호르몬 클루스까지 상상으로 썼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랬죠. 쿠키의 전체를 보려면 그들처럼 저널리스트가 되어야 해요. 코만 만지고 코끼를 봤다고 하면 엉터리야. 그렇게 인간과 학문의 전체를 보려고 했던 르네상스맨이 다빈치와 괴테였어요. 그런데 제너럴리스트들은 종종 욕을 먹어 전공이 뭐냐는 거죠. 전공의 구분이 없으셨지요. 언어학자이면서 언론인, 비평가이면서 소설가, 시인, 행정가, 크리에이터로 살아오셨어요. 최종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우물 파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단지 물을 얻기 위해 우물을 파지는 않았어요. 미지에 대한 목마름, 도전이었어요. 여기를 파면 물이 나올까 안 나올까 호기심이 강했지. 우물을 파고 마시는 순간 다른 우물을 찾아 떠났어요. 한 자리에서 소금기둥이 되지 않으려고 이제 그 마지막 우물인 죽음에 도달한 것이고. 죽음의 상태에 관한 공부도 하셨습니까? 했지요. 인간에게 태아한 날개가 있어. 무슨 말이죠? 새는 날짐승이잖아. 그런데 무거운 새는 못 날아요. 그때는 날개가 덮개가 되죠. 인간도 몸이 푸르면 못 날아요. 늙고 병들면 머리가 빠지고 이빨이 빠지고 어깨에 힘이 빠져요. 비극이지. 그런데 마이너스 셈법으로 몸이 가벼워지면 날아요. 고통을 통과해서 맑고 가벼워진 영혼은 위로 떠요. 덩컨 맥두걸이라는 학자가 실험을 했어요. 죽은 후에 위로 떠오르는 영혼의 무게를 쟀더니 21g이었죠. 그러니 죽어갈수록 더 보태지 말고 불순물은 빼야 해요. 21g의 무게로 홀홀 날아야지요. 평생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동양에선 덧없는 것을 꿈이라 하고 서양은 판타지를 꿈이라 하죠. 나는 평생 빨리 깨고 싶은 악몽을 꿨어요. 작은 배를 타고 바다에 빠져 외길을 건넌 꿈, 어릴 때 복도에서 신발을 입고 울던 꿈, 맨발로 갈 수 없던 공포, 뛰려면 발은 안 떨어지고 도망가 보면 아무도 없는 험한 산길이었죠.
자기 삶의 어두운 면이 비치는 게 꿈이에요. 깨면 식은땀을 흘리고 다행이다 했어요. 현실에서 눈 뜨고 꾸는 내 꿈은 오직 하나였어요. 문학적 상상력, 미지를 향한 호기심. 요즘엔 어떤 꿈을 꾸십니까? 빅뱅처럼 모든 게 폭발하는 그런 꿈을 꿔요. 너무 눈이 부셔서 볼 수 없는 어둠 혹은 터널 끝에 보이는 정 같은 빛. 그러나 역시 파라리인 악몽이에요. 죽음이 내 곁에 누워있다 간 느낌. 시계를 보면 4시 44분 44초일 때도 있어요. 동트기 전에 밤도 아니고 새벽도 아닌 시간이죠. 그 시간은 여간 괴로운 게 아니에요. 섬뜩한 것은 죽음이 아니라 혼자라는 거였어요. 누구도 그 길에 동행하지 못하니까요. 다행히 그때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젊은 날 인식이 팽팽할 땐 몰랐던 것. 뒤늦게 깨달은 생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거죠. 마이 라이프는 기프트였어요.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히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기프트였어.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짬받았던 가방, 알코올 냄새나던 말랑말랑한 지우개처럼 내가 울면 다가와서 등을 두드려주던 어른들처럼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어요.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게 다 선물이더라고. 87년간 행복한 선물을 참 많이 받으셨지요. 그랬죠. 산소도 바다도 별도 꽃도 공짜로 받아 큰 부를 누렸지요. 요즘엔 생일 케이크가 왜 그리 예뻐 보이는지 몰라. 그걸 살아가는 사람은 다 아름답게 보여. 초 10개 주세요. 좋은 걸로 주세요. 그 순간이 얼마나 고기에 내가 말하는 생명 자본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먹을 빵을 생일 케이크로 바꿔주는 거죠. 생일 케이크가 그렇잖아. 내가 사주면 또 남이 사주거든. 그게 기프트지. 그러려면 공감이 중요해요. 공의가 아니라 공감이에요. 지금의 한국 사회는 밀물의 시대에서 썰물의 시대로 가는 시기라고. 공익보다 공감이라는 말이 더없이 크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마르크스의 상품경제 시대에서 멀리 왔어요. AI 시대엔 생산량이 이미 오버야. 물질이 자본이던 시대는 물 건너갔어요. 공감이 가장 큰 자본이지요. BTS를 보러 왜 서양인들이 텐트 치고 노숙을 하겠어요? 아름다운 소리를 쫓아온 거죠. 그게 물건 장사하는 건가? 마음 장사한 거예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삶의 즐거움, 공감이 사람을 불모은 거지요. 우리가 올려서 잘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딱 하나예요. 덮어놓고 살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실의 반대가 허위가 아니라 망각이라고 했어요. 요즘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과거를 이어서 그래요. 자기가 한 일을 망각의 포장으로 덮으니 어리석어요. 부디 덮어놓고 살지 마세요. 지금의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보십니까? 미래를 낙관할 수 있을까요? 밀물의 시대에서 썰물의 시대로 가고 있어요. 이 시대가 좋든 싫든 한국인은 지금 대단히 자유롭고 풍요하게 살고 있지요. 만조라고 할까요? 그런데 역사는 썰물과 밀물을 반복해요. 세계는 지금 전부 썰물 때예요. 하지만 썰물이라고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갯벌이 생기니까요. 썰물 후에 갯벌이 생긴다는 말이 파도처럼 가슴을 적셨다. 두려울 것이 무엇일까? 예령 선생은 7년 전 이남 일녀 중 맏딸 이민아 목사를 암으로 먼저 보냈다. 미국에서 판사 생활을 했던 딸은 목사 안수를 받았고 위암 발병 이후 수술하지 않고 시한부를 택해 열정적으로 쓰고 강연하며 생활의 마지막 시간을 보냈다. 요즘 따님 생각을 더 많이 하시겠습니다. 암 선고 받은 후 항암 치료를 받지 않고 더 생산적으로 시간을 쓰는 까닭도 따님과 관련이 있는지요? 우습지만 성경에는 나중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있어요. 내 딸이 그랬어요. 그 애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지 않았어요. 지금 나가면 3개월 치료받으면 6개월 선고를 듣고도 태어나니까 도리어 의사가 놀라서 김이 빠졌어요. 미나가 4살 때였어요. 아내가 임신해서 내가 아이를 데리고 대천 해수욕장 앞 호텔에 묵은 적이 있어요. 아이를 재우고
다른 방에 가서 문학 청년들과 신나게 떠들었지. 그때 미나가 자다 깨서 컴컴한 바다에 나가 울면서 아빠를 찾은 거야. 어린애가 그를 질려서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우리 애는 기억도 안 난다지만 그랬던 아이가 혼자 미국에 가서 무척 고생을 했어요. 3년 만에 북대 나오고 외롭게 키울 때 그날 그 바닷가에서처럼 아버지하고 호기심으로 울 때 그때 나의 대역을 누군가 해줬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야. 내가 못해준 걸 신이 해줬으니 내가 갚아야겠다. 이혼하고도 편지 한 장 안 쓰던 쿨한 애가 아빠가 예수 믿는 게 소원이라면 내가 믿어볼 만하겠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딸이 아버지를 따라가야 하는데 아버지가 딸의 뒤를 쫓고 있어요. 따님인 고 이민아 목사의 대학 졸업식 사진. 언제 신의 연총을 느끼십니까? 아프다가도 아주 건강하게 느끼지는 아침이 있어요. 내 딸도 그랬죠. 아빠 나 다 나았어요. 라고. 우리 애도 죽기 전에 정말 충만한 시간을 보냈어요. 1년간 한국에서 내 곁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죠. 암에 걸리고 큰 선물을 받았어요. 죽음에 맞서지 않고 행복하게 시간을 썼어요. 내가 보내준 발렌타인데이 꽃다발을 보며 환호성을 지르고 호텔방에서 아빠 밤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라며 전화가 왔어요. 육체가 소멸하기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고 기도를 드리고 쓰러져서 대여섯 시간 있다가 운명했어요. 어떤 환자라도 그런 순간이 와요. 촛불이 꺼질 때 한번 환하게 타오르듯이 신은 전능하지만 병을 완치해주거나 죽음으로부터 도망치게 해주진 않아요. 다만 하나님도 인간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면 가엾게 여겨 잠시 그 자비로운 손으로 만져줄 때가 있어요. 배 아플 때 어머니 손은 약손이라고 만져주면 반짝 낫는 것 같잖아. 그리고 이따금 차가운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리지요. 그때 나는 신께 기도해요.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옛날엔 나는 약간이 욕 같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했지요. 지금은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는 안 해요. 역사적으로 부활의 기적은 오로지 예수 한 분뿐이니까. 나의 기도는 이것이에요. 연명치료 없이 어느 날 문득 눈 뜨지 않게 해주소서. 내가 갈피를 넘기던 책, 내가 쓰던 차가운 컴퓨터, 내 그 일상에 둘러싸여 눈을 감고 싶어요. 죽음의 의미, 생명의 기프트를 마지막까지 알고 죽으려고 노력했다고 힘을 주어 말했다. 사형수도 현장으로 가면서 물 엉덩이를 폴짝 피해가요. 생명이 그래요. 흉악범도 죽을 때는 착하게 죽어요. 역설적으로 죽음이 구원이에요. 그러니 죽을 때까지 착은 없다고 노력하면 양파 껍질 벗겨지듯 삶에서 받은 축복이 새살을 드러낸다고. 빚병이 있을 때 내가 태어났고 그 최초의 빛의 찌꺼기가 나라는 사실은 수사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라고. 여러분도 손 놓고 죽지 말고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끝까지 알고 맞으라고. 종교가 있든 없든 죽음의 과정에서 신의 기프트를 알고 죽는 사람과 모르고 죽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겨울이 오고 있구나. 그것이 계절처럼 오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받았던 빛나는 선물을 나는 돌려주려고 해요. 한마디 한마디 목구멍에서 빛을 길어올려 토해내는 것 같았다. 녹색 칠판 앞에 앉아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판 우물물을 받아 마시자니 마음이 샘처럼 벅차올라 울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저는 나이가 들면 과거를 반복해서 사는 것이 싫어 여겼습니다. 지성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선생의 말씀을 들으면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지혜의 전성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창을 열면 차가워진 산소가 내 폐 속 깊숙이 들어와요. 이 한 호흡 속에 얼마나 큰 은총이 있는지 나는 느낍니다. 지성의 종착점은 영성이에요. 지성은 자기가 한 것이지만 영성은 오로지 받았다는 깨달음이에요. 죽음의 형상이 검은 옷을 입은 저승사자로 올지 온갖 튜브를 휘감은 침상의 환자로 올지 나는 몰라요. 내가 느끼는 죽음은 마른 대지를 적시는 소낙비나 조용히 떨어지는 단풍잎이에요. 겨울이 오고 있구나. 그것이 계절처럼 오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받았던 빛나는 선물을 나는 돌려주려고 해요. 침대에서 깨어 눈 맞추던 식구, 종원에 울던 어김없이 피던 꽃들 원래 내 것이 아니었으니 돌려보내요. 한국말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죽는다고 하지 않고 돌아간다고 합니다. 애초에
있던 그 자리로 나는 돌아갑니다. 내가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라면 마지막 엔드마크 대신 꽃봉오리를 하나 꽂아놓을 거예요. 비어있는 꽃은 시들지만 꽃봉오리라면 영화의 시작처럼 많은 이야기를 갖고 있으니까요. 끝이란 없어요. 이어서 또 다른 영화를 트는 극장이 있을 뿐이지요. 그는 필연적으로 생명이 넘치는 인간이었으나 죽음과도 불화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어링이 하는 말이 생사의 최전선을 달려주어 고맙다. 끝.